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페이스 9강. 오늘은 모바일 전문가로 가는 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인데요. 기초를 튼튼히 응용을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하기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앞서서 모바일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이해하고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 기획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전문가로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언어에 대한 학습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그런 거 할 때 주요 프로세스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면 개발자로 성장하는 코스에서도 유리하고요. 기획자나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도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언어를 학습하면서 기초를 좀 튼튼하게 다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모바일 관련돼서 학습을 하다 보면 모바일 이외에 관련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이나 클라우드 또는 결제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용어 이해하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쉽고 내가 학습하기 용이한 형태로 취합하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웹 전문가에서도 말씀드렸던 노션이라든지 에버노트 이런 기기를 활용한 데이터 정리하는 그런 도구를 써도 되고요. 최근에는 아이패드나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이런 메모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페이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현재 모바일 플랫폼은 애플의 iOS 플랫폼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 iOS 플랫폼은 디벨로퍼 애플.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가면 iOS 환경에서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리소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벨로퍼 안드로이드.com에 가시면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의 이화의 준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드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게 only 맥 환경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런 엑스코드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홈페이지 이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유튜브에서 엑스코드 강좌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중에 좀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고 친근감이 되는 컨텐츠를 고르셔서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엑스코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강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강의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안드로이드 서적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책과 동영상 강좌를 같이 제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해외 쪽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구글이 동시 개발할 수 있는데 유니티 역시 유튜브에다가 유니티 강좌를 쳐보면 굉장히 다양한 강좌가 지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개발 환경에서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실제 구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구현해본 거를 구글이나 애플의 마켓에 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면은요. 깃허브 쪽에 보면 굉장히 좋은 오픈소스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앵그리버드 게임인데요. 이 앵그리버드 스타일의 게임을 만드는 오픈소스들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앵그리버드 스타일 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앵그리버드하고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앱이 전반적으로 어떤 구성을 갖고 있고 이런 걸 개발하는데 어떤 리소스가 필요하고 기존에 나와 있던 앵그리버드 앱에서 차별화 포인트는 어떻게 두고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오픈소스를 잘 활용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력을 향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오픈소스 중에 PC에서 개발하는 앵그리버드 파이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앵그리버드 파이썬 게임은 이 모바일용 앵그리버드하고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앵그리버드류의 어떤 게임을 만들 때
어떻게 게임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용도로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유튜브 비디오가 있으니까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앵그리버드하고 거의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모바일 앵그리버드에 있는 그런 기능들과 그 다음에 사운드까지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기법들을 여기선 파이썬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코드를 짜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사이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다 조합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해 보는 것이 이 전문가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GitHub 이후에 GitLab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GitLab 역시 GitHub와 비슷한 이런 오픈소스를 할 수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찾아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실제 이런 것들을 앱이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구글이나 애플 마켓에다가 출시해 보는 걸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경험을 추천드립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애플 개발자 계정을 구입하고요. 이 금액이 있는데 한 $100 정도 됩니다. 구매를 하고 이 계정 1년에 $100 정도의 구매를 한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신규 앱 등록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iOS 플랫폼인지 tvOS인지를 선택하고 기본 언어, 그 다음에 아이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미리 보기 스크린샷을 이렇게 올리고 빌드한 이미지를 이렇게 올립니다. 빌드는 엑스코드 가지고 빌드한 이미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아이콘을 등록하고 간단한 설명을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앱 심사라는 게 있는데 앱스토어나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심사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심사 기준을 통과했을 때만 공유가 되게 되죠. 이런 앱 심사 단계를 거치고 심사 단계를 거쳐서 심사가 완료가 되면 이걸 바탕으로 앱스토어에서 검색이 되고 소비자가 다운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모바일 서비스에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하나 구현을 해보면서 그 단계마다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모바일 관련된 어떤 기획 또는 모바일 관련된 개발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전문가로 가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이 튼튼한 기초 위에서 다양한 응용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작은 산출물 그리고 산출물을 바탕으로 좀 더 큰 산출물 그 단계마다 회고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밟아가면서 성장하는 게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진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모바일 플랫폼의 진화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AR, VR, MR 같은 이런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쪽의 기능들은 AI하고 연관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우리 모바일 플랫폼에 AI나 AR, VR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좀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R 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AR 킷도 한번 찾아보면 AR 킷이라고 증강현실 관련된 그런 기술들도 있는데 AR 킷 같은 경우에 그 iOS에서 AR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쉽게 제공하는 그런 API도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 추적이라든지 위치를 잡아주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이런 걸 잡아주는 거, 뎁스에 관련된 기능들,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기능들, 여기에서 쉽게 이제 모션 캡처나 전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리얼리티 킷이라든지 AR 생성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모바일을 이용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강현실 관련된 것들은 안드로이드에서도 역시 제공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AR이나 VR, MR 또는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이나 엣지 디바이스용 그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제공하는 기능들인데요. 이런 기능들은 iOS하고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코어 ML이나 MLKit하고 비슷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 분류, 객체 감지, 자연어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AI에 관련된 기능들이 최근에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모바일 쪽에서는 앞으로 그런 기능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기술 중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현재 어떤 형태의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